반갑습니다. 앞으로 3시간씩 6주 뭐 하다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사실 많은 분이 있다 보니까 의사일치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다 보면 뭐 교수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 주 더 합시다. 얼마든지. 뭐 제가 그 강의를 뭐 좀 저를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겠지만 강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앉아서 대화는 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이때 다 쏟아내고 그다음에 쉬어야 돼. 말하기가 귀찮아 이제. 그래서 뭐 주제는 상가 투자입니다. 상가 투자인데 이제 영상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하는데 어떻든 저는 이 상가라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지가 진짜 이제 만 20년 됐다.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분양부터 시작했어요. 상가 분양. 쫄딱 망했어요. 아무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신탁회사에 우리가 상가 분양받을 때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시행사 통장으로 들어갔었어요. 이게 자꾸 이게 사고가 발생되니까 나중에 이제 법이 만들어져 갖고 요새는 뭐 자산관리 신탁 뭐 이런 데로 그 상가 분양대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분양대행사 사장 일을 하다가 신탁사로 시행사로 돈이 들어갔는데 분양이 너무 안 되니까 그 돈을 갖고 시행사 대표가 사라져 버렸어. 우리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만 죽었어. 그래서 꽤 여러 개를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상가 분양 시장에서 진짜 우연한 기획을 하게 됐는데 분양 시장에서 제가 그나마 수익을 창출한 게 이화여대역, 이대역, 2호선에 보면 무슨 APM이 있어. 헬로 APM. 그거 분양할 때. 그러니까 그 건물 있기 전엔 거기가 2층짜리 옛날 그 라인 그걸 이제 절반이 시유지여 갖고 그걸 절반은 이제 공원용대로 기부 체납을 하면서 어떤 시행사가 토지 작업을 해서 분양할 때 그때 이제 분양팀 한 8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는 상권이 거기 굉장히 좋잖아. 과거에 그때 조금 돈을 벌고 거의 인생이 그때 없는 살림에서 마이너스 인생이 된. 그래서 제가 어느 시장에 들어왔냐면 2002년 월드컵 때 경매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가 경매만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경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걸 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이러한 좋은데 입지의 상가들이 경매 나올까가 정말 궁금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상가라는 것을 분양을 했고 그래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할 때도 내가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가 서울 수도권에 경매 물건을 거의 한 7, 8, 9년 동안 5,000개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사를. 그래서 웬만한 데는 건물 이름만 보면 이게 어디 그리고 얘가 왜 지금 이제 감히 얘기하는데 지금 왜 이게 경매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어느 정도는 아까 그 물건은 약간 독특한 그게 만약에 전면에 그 복도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낙찰되는 물건이잖아. 그냥 사실은 입지나 상권은 기본적으로 된 거니까 어쨌든 이제 각서를 하고 지금부터 두 분이 갖고 있는 상가에 대한 생각은 좀 비워버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그 생각들을 주입식으로 전달할 테니까 그거를 흡수를 해주셔야 돼요. 흡수를 안 하고 반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상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조금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원래 이걸로 해야 되는데 좋아. 필요 없고 이걸 작년 자료다 보니까 1년 늘려야 되는데 그렇고 그동안 책을 이만큼 썼네. 그래서 네이버에 최원철이가 뭘로 나옵니까? 네이버에 저걸로 나와. 작가로 나와요. 교수는 안 나와. 왜? 대학 교수가 아니잖아. 우리 그냥 강사지. 사실 우리 업계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부동산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사실 교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인물 등록을 하는데 작가로 등록을 해주더라고. 왜? 이거는 다 출판을 한 책이니까. 출판을 안 하고 그냥 내부 교재용으로 쓴 책은 아까도 경험해봤지만 여러 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어디 갔어 보물찾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신자 빼고 상가투자 보물찾기는 실제로 경매형 위주의 상가책이야.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냥 상가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필요 없고. 자,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저런 원론적인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한다? 다 읽어보세요. 물론 정말 죄송스럽지만 걸레 같은 책, 거지 같은 책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읽어보시고 들어라. 이것도 초보자들 대상이야. 지금 여기 두 분은 초보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로 지금 경매를 하시잖아. 일단은 현재 나중에는 뭐 돈 되면 분양도 하는 거야. 이건 다른 얘기인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가 투자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 쭉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경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걸 깨우치는데 제가 한 10년 걸렸어요. 그전에는 완전 경매 매니아였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분양 쪽, 제가 분양을 하다가 쫄딱 망한 것도 있고 분양 쪽은 아예 관심이 없고 왜 건물이 이제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투자한다는 게 앞이 안 보이잖아. 아까 그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옆에 업종들이 나와 있고 기본적인 임대가가 조사가 되는데 분양하는 상가들은 진짜 예측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래서 저도 완전히 경매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경매가 한계점이 오더라고. 물건에 대한 한계점. 그러면서 분양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매보다는 오히려 분양 물건을 제가 손을 많이 대요. 내 개인 투자를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공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나? 눈을 계속 마주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가에 대해서 또는 상권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그 언론 그 기사를 이렇게 쓰는 내용을 보면 잘 되는 것보다는 거의 다 안 된 내용들을 자극적인 내용을 정말 많이 써요. 혹시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뭐 홍대 상권이 몰락했다. 경리단길이 상권이 죽었다. 공실이 있다 그러면서 공실 사진 이렇게 찍어갖고 올린 것들 가끔 보잖아. 그렇지 않거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임대료가 더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빠진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 그 공실을 볼 때 나중에 답사 다닐 때 홍대 상권이나 경리단길에 공실 상가들 보면 그 통유리에 1층 통유리에 임대 구함 전화번호 이렇게 A4 용지 같은데 써 있는 데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화번호 써 있는 데가 공공 있거든. 어떤 데는 보면 그런 게 안 붙어 있는 데도 있어. 그거는 공실이 아니야. 일부러 임대인이 비워두는 거야. 18개월 동안. 내 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일부러 임대를 안 맞추는 거야. 몇 개월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그러면 1년 6개월 비워두는 거야. 혹시 그러면 이건 이제 뭐 투자하고는 이제 어떤 법적인 내용인데 계약갱신 요건 혹시 알아요? 10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작년에 10년이잖아. 그러면 한번 우리 장사하시는 분 임차인이 우리가 이제 다 잡아둔 상가든 투자 상가에 들어오면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만 없고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10년간은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보호를 지금 상임법으로 해줬잖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건물주거나 상가 소유자, 건물주가 돼야 되잖아. 소유자인데 그 지역 상권이 계속 좋아져. 어떤 요인이 나중에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발생이 돼서 유동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그런데 그러면 2년 계약을 처음에 했어. 임차인하고. 그러면 다시 계약할 때 월세를 좀 올려야 되지. 아니 상권이 막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임법 적용 대상인 상가 임대차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지역별 환산 보증금 이하. 서울은 9억 이하. 이거 기본 내용이야. 각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연 5% 제한을 받잖아. 내가 월세를 200을 받아. 그러면 계약 2년 됐어. 이쪽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할 거고 장사 더 하겠습니다 할 거고. 그러면 임대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리잖아. 그러면 연 5% 올린단 말이야. 얼마야 그러면? 월세 현재 200이면. 그냥 210이야. 2년 만에. 와다 안 와다. 이게 계속 지금 그 상권이 좋아져서 옆에 처음에 공실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300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상임법에 있다고. 그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워두는 거예요. 상임법에 뭐 어떤 게 조항이냐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해서 4가지가 있어. 법에.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영리 목적으로 18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야. 지금 건물주 되면 그렇게 돼.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임차 입장에서는 그 10만 원으로 그냥 가는 건데 왜 그러냐. 이게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잖아.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현재 200에서 210 2년 후에 그 또 2년 후에 200 뭐 20 몇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요? 이거 빼도 못 봐. 그러면 어떻게 해? 이쪽에서 신규 임차 데리고 와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권리금 이런 거 할 때 저는 계약 안 하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면 끝이야. 끝.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그 월세 200만 원을 안 받으면 한 3천만 원 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임대를 맞출 때 350, 400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210에서 매매가가 뭐 4억이다 그러면 수익률 5% 계산해서 400만 원 하면 8억에 팔 수 있는 거니까 그 중간에 상가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나중에 팔 때 금액을. 그 답사를 다닐 때 진짜 상권이 안 좋아서 뭔가 나빠져서 공실된 생각들도 있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왜 비어 있지? 또 몇 개월에 갔는데 또 비어 있어. 이 자리가 왜 안 나가지? 다 이거야. 목적은 뭘 올리는 거야? 아니, 매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 이거 갑자기 이상한 강의라서 정말 죄송해. 그래서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 언론 기사를 신뢰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기자들은 그 안 된 그 외관적인 모습만 보고 그 지역 전체를 평가해서 기사를 올려. 근데 우리 상가는 어느 지역이나 좋은 상가가 있고 나쁜 상가가 있어. 투자할 상가가 있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상가. 어느 지역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있어요. 근데 언론 기사는 거의 다, 물론 감정평가원에서 뭐 현재 중대형 상업용 건물이 공실률이 몇 %라는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그건 그냥 안 좋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래도 투자할 곳이 있다 없다? 그래야지 이거 배우지. 아니 다 안 좋으면 이거 왜 배워? 돈 내고 답사를 왜 다녀? 다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가, 상가가 투자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례 신도시 혹시 언론 기사 좀 본 거 있나요? 공실 굉장히 많다. 그러면 위례 신도시를 상가를 하면 안 되겠지. 아니 그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 아니 물론 여기에 이건가? 이 내용이거든. 제가 보면 별내 신도시 상가 완판인데 위례 신도시 상가는 텅텅 왜? 라고 어떤 기자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하고 이 내용을 보면 별내 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이걸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위례 신도시 상가는 아 이건 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현재까지 답사 다녔을 때 별내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이 훨씬 안 좋아요. 진짜 거기 공실 많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데 낚이면 안 돼. 완판. 이 완판이 뭐냐면 분양을 했다는 뜻이거든. 분양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분양이 잘 된 거하고 임대를 맞추는 거는 다른 거야. 경매로 낙찰받는 거하고 그걸 임대를 맞추는 거는 내용이 사실 달라요. 혹시 어느 지역을 섹터를 정해서 상가, 근린 상가만 그동안 경매 나온 곳들 있지. 구독전이나 이런 데 가면 10년치 다 볼 수 있잖아. 자료들 옛날 거 다 있지. 그 재경매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이렇게 통계로 한번 엑셀로 해서 통계해갖고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그 거의 안 하거든. 상가가 아파트보다 재경매가 훨씬 많이 나와. 그거 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재경매가 나왔어. 근데 재경매인지 모르는데 과거에 3년 전, 5년 전에 경매 받은 물건이 그러면 과거 3년 전, 5년 전에 경매 사건 번호가 있어. 맞지? 굉장히 높아요. 근데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그 낙찰 받을 때 감정가 대비로 60%, 70%에 받았다고. 그러면 싸게 받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싼 거야, 안 싼 거야? 싼 거지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가를 신뢰할 수는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쌌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임대를 맞춰야 되잖아. 경매가 다시 낙찰자가 다시 경매를 당하면 안 되잖아. 근데 2년, 3년, 4년 후에 그 낙찰자가 경매를 당하는 거야. 맨 처음에 경락잔금 대출 받아갖고 1순위로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요. 맞지? 근데 그거를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 강의 내용이 아직 본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첫날이고 첫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여튼 언론 기사는 신뢰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걸로